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공포가 막 극에 달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살 떨리는 밤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역으로 뒤로 빠지면 진짜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을 먹게 된다니까요. 매일같이 막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얘네들은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참 공포가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자리에서 그럼 내가 버티고 또 상승장이 왔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의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에 관련 책들 많이 읽죠. 자, 나는 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다 하시는 분은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느낌은 틀리고 어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리겠지만, 그분들 책을 읽으면서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던가요?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던가요? 쭉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막 있지만 사실은 결론이 나오지 않던가요? 결론은 다 장기 투자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장이 대폭락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떨어 있을 때 주식을 사라고 그러죠. 모든 책들을 다 보면 그게 기본이에요. 어떤 책을 읽던 간에 투자 관련된 책을 보면 폭락을 할 때 대중들이 전부 다 패닉에 빠졌었을 때 그때 사라고, 책의 공통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시장이 너무나 많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기뻐 날뛰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뉴스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그럴 때는 주식을 팔아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기로 매매하지 마라, 좋은 주식을 가치를 사고 어떻게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 될 수 있다. 투자책을 보면 다 그래요. 예,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책을 읽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뭐 각 사람들마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결론적인 책 줄거리를 보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뭐 피터 린치가 책을 쓰는데 피터 린치가 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시 리버모가 뭐 책 썼지만 하기야 그 사람은 뭐 권총 자살을 했지만, 그 사람은 참 안 좋은 선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또 알려준 사람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려준 사람이죠. 참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자살을 했지만, 레이 달리오가 같이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어떠한 뭐 존 보글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을 쓴 존 보글, 우리 투자 책에 관련돼서 많이 쓴 사람들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시장 수익률을 이겼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한 걸 그대로 하면 돼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까요? 너무나 단순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뭐 항상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모든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항상 반복됩니다.
옛날에 네덜란드 튤립 사건 일어난 거 봐보세요. 튤립 광풍 일어난 거. 똑같잖아요. 현대에는 안 일어나나요? 그게 멀리 있었나요? 바로 몇 해 전에 일어났던 비트코인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세계 전 나라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났죠. 2000년도에 IT 버블 일어나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탐욕의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럼 그 반복 속에서 나왔던 많은 경험들과 통계치가 있는데, 그 통계치가 바로 투자에서 성공한 명인들이 써놓은 그 책과 그 안에 다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광풍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제표도 막 제대로 알아야 돼. 막 퍼가 뭔지 막 PBR 알고 ROA 막 거기 보면 막 용어가 많죠. 여러분들이 회계사 할 거 아니잖아요. 회계사라고 100% 회계를 다 아는 건 아니겠죠.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 자기 분야가 있어요. 투자도 우리가 투자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주식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외환 쪽으로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어떤 룰과 어떤 그런 커다란 덩어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상세하게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주가가 왜 올랐죠? 주가가 왜 올랐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가가 왜 올랐죠? 이 주가는 왜 빠지죠? 빠질 때 됐으니까 빠지는 거고, 올라갈 때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IR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은. 수급이면 어떻게 들어왔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이게 지금 실제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막 뉴스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에 대한 엄청난 IR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안다고 과연 투자해서 성공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한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5G, 제가 강연이니까 5G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강의 못 하신다고 막 저한테 핀잔을 주시던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죠? 제가 뭐 그 5G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화학에 대해서는 다 아시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가 하려면 다 알아야 되겠네? 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삭한 지식을 가려야 되고, 화학 분야도 다 알아야 되고, 유통도 알아야 되고, 식품, 뭐 사물 인터넷, 뭐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아? 5G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모르는데. 차트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트. 자, 이게 이렇게 갔습니다. 막 전제점 깨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 오고 일봉 보아가면서 막 설명을 하죠. 막 각도 얘기하고 사선 그어가면서 막 각도 얘기하고 이게 몇 도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아니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 없죠.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삼성전자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 차트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분명히 이걸 차트를 기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여기서 저점 깨면서 막 올라갈 거고, 이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막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차트로 설명하면서 재무제표 보면서 막 이 기업은 어쩌입니다 20년 30년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분명히 여기서는 삼성전자 망한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가에서 주식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모른다? 그것도 또한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시세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심리를 먼저
가다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는 배우고 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기법이 뭐 예전에 했던 기법이 지금 통하나요? 요즘은 매매 스타일이 옛날하고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그냥 빠르게 가고 빠르게 빠지고 그래요. 옛날에는 천천히 가면서 다 어떤 기회를 줬는데 요즘은 뭐 쑥 갔다가 뭐 쑥 빠지고 쑥 갔다가 쑥 가고 뭐 금방금방이죠. 한 번에 그냥 뭐 한 달에 그냥 뭐 몇백 프로씩 그냥 가버리고, 전문가들 쓴 어떤 뭐 시황이라든가 신문에 나온 거 막 주식관에서 막 토론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간 투자를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고 가시면 돼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정한 투자자가 되라. 사실은 이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해요. 진짜 투자가 뭔지, 진짜 투기가 뭘까. 근데 투자도 어떤 때는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어떤 때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쌀 때 사면 그게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막 상승하고 올라왔을 때 그걸 사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빨리 팔아 넘기고 이익을 챙겨야겠다 하면 그게 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급등주 쫓아가지는 않겠죠. 아까도 제가 이노바이러스를 보여드렸지만 진짜 투자가라고 하면 여기서 안 사요. 여기서 안 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안 사요. 기다리지. 여기서 산다는 것은 이게 날 떼놓고 가네?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한 2, 3%만 급등해서 오를 수도 있겠네. 먹고 나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딱 사면 이게 투기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손실 나버리는 거죠.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불안한 거죠. 이제 얼라 매수가까지 다 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투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샀는데, 그래 장기로 간다니까 샀는데 쭉 올라왔어. 아 그래 빠지네. 그래 뭐 빠지든 말든 나는 그냥 회사의 가치를 믿고 샀어. 당분간은 그냥 지켜볼 거야 하고, 당연히 투자한 사람은 또 비중도 많이 질리지도 않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부만 하고 한번 지켜보자.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투자하는 사람은 이걸 고민한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서 이익 났는데 내가 매수한 여기 가격이 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내가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고 살까? 아니면은 그러면 기다렸다 더 빠지면 그럼 이때 사는 방향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매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자의 어떠한 마음가짐이죠. 투기한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죽습니다. 32,000원 샀는데 26,000원까지 빠져봐요. 아휴 난리 나죠. 막 잠이 안 오지.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처럼 갈만한 주식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시세란 도도하며 거대한 강물과 같으며 자연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단타를 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타하려거든 차라리 매매를 쉬어라. 단타 매매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시야를 좁히며 새가슴을 만들고 다람쥐보다도 더 생각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그분이 ETF를 창시하신 분인데, 여러분 ETF 사잖아요. ETF가 답이라고. 우리나라 ETF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ETF가 정답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ETF 사는 게 낫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을 그 쓴 내용대로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폐가 있지 않나요? ETF로 하면은 돈이 된대. 이게 차라리 중장기로 가면 된대 하면서 ETF는 사시면서 왜 그 존 보글이 그 책을 쓴 내용대로는 왜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종목 압축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뭐 종목을 무조건 막 많이 산다고 좋은 건 아니죠.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종목 수가 많으면 머리 아프대요. 정신없다고. 네, 관리가 안 된대요. 관리? 무슨 관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관리해서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저는 관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관리를 하면 할수록 아마 계좌는 자꾸 마이너스로 빠질 겁니다. 조금씩 돈의 액수가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어라. 돈이 적을수록 비싼 주식을 사라. 돈이 적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전주를 사려고 그래요. 동전주. 500원, 1000원, 네. 500원, 1000원짜리가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금액으로 하면은 20만원짜리보다 1000원이니까 싸게 느껴지겠지만 1000원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1000원이 비싸면 그건 비싼 거예요. 그게 싼 게 아니죠. 아무리 20만원이라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20만원인데 그게 싸면 가치가 낮으면 그게 비싼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돈이 적으면 단타에서 막 급등해가지고 그걸로 몇 수백 프로를 먹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동전주를 막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동전주를 사더라도 그럼 제대로 된 걸 사든지 제대로 된 것도 안 사잖아요. 동전주를 사더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것들을 사면은 괜찮죠. 그렇다고 뭐 비싼 거 사라고 막 시세 다 된 거 막 이런 것들 막 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데서 막 사면은 안 되죠. 물론 시세에 입각해서 사야 되겠지만 돈이 적을수록 비싼 주식을 사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주식을 사고 그러면은 그 주식이 사실은 여러분 가치 있는 주식 조금 뭐 금액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잘 가죠. 더 잘 가요.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도 훨씬 낫고.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상한 거 2,000원, 3,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사는 거보다 100만원 있으면 차라리 이걸로 분할 매수해서 100만원짜리 이거 사는 게 낫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상한 거 생전 뭐 듣보잡 이상한 거 뭐 신규 상장된 종목들 막 이상한 거 사고 IR에 걸려가지고 막 이상한 거 사고 그러면 그 돈 가뜩이나 돈도 부족한데 조금 뭐 손절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적은 돈도 다 날아가는 거지 뭐. 적은 돈으로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요 그냥 적립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식도 적립식도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다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은 금액 있는 분은 그걸 좀 사고 적립식으로 해서 매월 꾸준하게 해가고 가면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내 돈 투자금이 작아서 어떤 분 주식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아우 전 투자금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작아서 못해요. 그러면 돈이 뭐 10억 있으면 투자하면 돈 대박 날 것 같나요? 그 돈 다 까먹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금이 적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빨리 뭘 어떻게 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국방부 시계에 거꾸로 돌아놔도 시계 돌아가듯이 이 세상은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뭐 대외적인 낙제로 인해서 뭐 지금
주가 빠지고 뭐 뉴스에서 뭐 이게 1800하니 1500하니 뭐 대폭락이 오니 별 희한한 뉴스 다 내버려 어떻게 해도 이 시간이 지나가요.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가서 또 다른 어떠한 시세를 또 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뭐 투자하면서 급하게 가질 필요도 없죠. 지금이 오히려 뭐 더 좋은 기회니까 적은 금액으로 돈이 적으신 분은 이런 때 가치주를 막 쓸어 담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현상 아닌가요? 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쳐다보지 마라. 앞부분에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물타기까지 하죠. 빠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가라앉는 배에 계속 짐을 싣는 거고 똑같은 거죠. 구멍이 난 배는 빨리 갖다 버리고선 다른 배로 빨리 올려 타야지, 그 구멍 난 배에다가 계속 막고 거기다 짐을 계속 실어버리면 그냥 가라앉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쫙 오니까 이걸 보고 워린 버핏이 와서 막 IR로 와서 막 대한민국에서 포스코가 대단한 기업이라고 IR을 하고 오니까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투자가 워린 버핏이 하는 얘기니까 좋으니까 그냥 막 여기서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이게 75만원짜리가 40만원, 와, 절반이 넘게 빠졌어. 여기서 막 사는 거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죽어서 하향 추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한번 잘못되면. 근데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가는 우상향을 하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우상향. 안 그러시면 여러분 계좌 다 깡통 납니다. 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절대 사지 마라. 이런 거 좋잖아요. 우쪽으로 쭉 가잖아요. 우상향 가죠. 우상향. 아마 카카오는 뭐 사락해도 지금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이거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규 상장 주식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주식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전 답을 안 해요. 저 몰라요. 그 주식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검증도 안 된 거. 신규 상장된 주식은 왜 쳐다보지 말라면요. 자, 그들이 IR을 하고 시장이 첫 번째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놓을 때 그들이 이미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탁받은 IR 업체들이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데 이걸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든 재무제표 자체를 이미 화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화장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죠. 안 좋으면 상장이 안 되는데 그거 보면은 너무나 좋다니까요. 정말로 알곡과 같은 그런 대단한 기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IR이 엄청나게 강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로 미래가 밝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상장하자마자 막 주가 쭉쭉 올리잖아요. 조금씩 막. 그럼 막 쫓아가서 사잖아요. 사람들. 네. 그건 이미 상장을 한다는 것은 왜 상장을 하겠어요? 그 기업이. 그걸로 일단은 처음에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나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봐봐. 그리고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 보고 나 있는 데 오란 말이야. 그래놓고 딱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그래 너 괜찮네 해가지고 막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장하면서 뭐 돈 올라갈 거니 걱정하지 마요. 그래놓고 이제 올라가는 척해서 또 올려놓고 그러면 또 그거 뒤늦게 또 청약 못 온 사람들 막 뒤늦게 가서 막 쫓아가서 막 사잖아요. 그네들은 이미 그걸 왜 했겠어요? 돈을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회사 자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큰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IR을 엄청나게 하는데
화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미팅 나가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조명빨에 속지 말고 화장빨에 속지 말라고. 그 여자 만날 때는 절대로 어두운 조명 있는 데선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밝은 곳에서 만나야 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만나면 이 화장빨에다 조명빨로 인해서 굉장히 예뻐 보여.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고등학교 때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가리는 거죠. 위장.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위장을 많이 합니다. 8,000원, 9,000원 정도 돼서 한 17,000원까지 예, 거의 뭐 8, 90% 수익 나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얼마까지 빼? 1,500원, 1,579원까지 빼버렸으니 세상에 17,000원을 1,500원대까지 1,600원대까지 뺀다고 하면 이거 말도 안 거죠. 죽는 거예요. 이거 뭐 23,000원짜리를 2,010배를 빼버리면 이거 뭐 아휴. 첫 상장했을 때 IR 듣고 투자한 사람 치고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손절했죠. 뭐 여기 2,500원 빠지면 다 손절하지 않나요? 대다수. 아니면은 올라왔을 때 본전 찾는다고 다 팔았겠죠. 얘도 상장해서 3,300원 갔다가 이거 뭐 800원까지 딱 빼버리면 뭐 검증이 되고 얘가 진짜 괜찮은 애다 싶으면 나중에 바닥 찍고 나서 걔가 다시 가요. 신규 상장했다 하면 계속 지켜보다가 얘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오면 그때쯤은 한 번쯤 쳐다볼만 하겠죠. 좋은 기업. 그분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도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고 저보다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우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괜찮은 회사에 내가 뭐 그냥 주주가 되는 기분으로 가면 어떨까요? 나 저 회사 주주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 그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모으면 되죠. 뭐 주식 투자해서 아마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홍보 대사가 될 종목을 발굴하라.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홍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최강이다 해가지고 삼성전자로 해서 대한민국이 유명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현대차가 앞으로 더 유명해지면 현대차로 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딱 될 수 있는 거. 중소기업들도 많죠. 해외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만큼 탄탄한 기업들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 정부의 홍보가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정부의 홍보 대사가 될 만한 종목이 뭐 있을까요? 자, 카카오. 세계에서 카카오 다 쓰죠. 많이 쓰죠. 카카오 유명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게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는 하나의 기업이죠. 기업. 그럼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 뭐 앞으로 뭐 차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옛날 과거에 이렇게 포스코 같은 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큰 IR을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세는 없어요.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면 참 그 다음은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거. 이건 뭐 옛날에 SK텔레콤도 국가의 홍보가 되는 기업이었었잖아요. 대단한 기업. SK텔레콤. 우리나라 뭐 네이버. 지금 네이버 뭐 일본 그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한일 감정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업종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정부에서 육성하려고는 산업 있잖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나 니네들 키울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그런 네, 산업 분야는 여러분 정말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이미 뭐 제가 이전에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수소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하려고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죠. 국가의 정책입니다. 국가의 정책. 신소재 쪽, 대체 에너지 쪽을 많이 또 밀어붙이고 있고, 예, 친환경 그러면서 아무튼 뭐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봐야죠. 뭐 5G도 4차 산업혁명 엄청나게 국가에서 밀어붙이죠. 우리나라가 5G 가장 먼저 선두주자죠. 지금 실용성 면에서 시작은 늦게는 했지만 네, 가장 많이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적군을 무찌른 종목을 찾아라. 주가는 수급이 결정한다. 이 수급은 한번 무너지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악성 매물들이 쌓여 주가는 여간에서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간다.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구조이다. 반대로 매수가 강해지면 매물이 마르고 매수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청정부지로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구조이다. 그러므로 매수를 해야 하는 주식은 적군이 적은 종목, 즉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은 종목, 비록 적군이 강했으나 돈이 많은 우군이 나와 적군을 무찌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것이 소위 박스 이론의 핵심이다. 항상 좌측을 바라봐라. 적군은 항상 그곳에 있다. 좌측에 보면 어때요? 좌측 엄청나게 쌓여있죠. 여기 매물 엄청나죠. 이거 매물 엄청납니다. 이거 다 소화하고 가야 돼요. 이거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힘 아니면은 이거 다 뽑아내기 힘들겠죠. 힘든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이것은 진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사면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폭과대 반등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네, 분명히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큰 시세를 날려면 어떻게 된다? 좌측의 모든 낙성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을 다 무찌려야 되죠. 대바닥을 친 종목을 고르라. 주가는 영원히 하락할 것 같지만 그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상승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종목들이 있다. 이때가 대바닥이다. 이때 간혹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일시적인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때를 잡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인내와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대바닥 친 종목은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포스코를 예를 든다면 여기서 봐보시면 38,000원짜리 이렇게 14,000원 빠지면 이거 뭐 거의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50%가 넘게 빠진 거죠. 쭉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예 세상에 17,000원짜리가 세상에 1,500원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가격 괜찮은데 대바닥 친 거 쭉 빠져버려요.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 그렇지 일봉으로 보면 이게 난리가 아니죠. 네, 이게 뭐 10만원이었던 것이 여기 35,000원까지 빠지면 이거 뭐 완전 아작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이런 때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가 급습을 할 때.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때, 예. 그래서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악재로 인해서 빠지면은 그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죠. 이번 지금 뭐 폭락하면서 빠진 것들 많잖아요. 지금 막 바닥 잡고 있는 것들도 많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네. 분명히 이런 악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상승이 오면 이렇게 막 확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쭉 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 있었을 때가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그게 대박인 거죠. 뭐가 대박이에요? 그게 대박이지 뭐. 네. 남들과 맞짱 떠버린 거잖아요. 언제나 항상 시장에는 황제주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쭉 빠져서 2009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얘도 엄청나게 갔죠. 악재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에서 가는 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악재를 맞아서, 근데 이렇게 악재를 맞으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가 2008년도에 이때 리먼 세트 딱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부정적인 뉴스 나오고 그랬답니다. 1년 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러죠. 주가가. 그 속에서도 얘는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고 대한민국 망하고 대외적인 악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놈이 있어요. 강한 놈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때는 그냥 사야 돼요. 여러분 아문디에서나 그냥 물리는 셈 치고 빠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두고 보시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그냥 현업에서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분별도 사한도 없이 매수할 때는 사람들이 버린 쌀 시세가 무너질 때이다. 이게 분별도 사한도 없이 매수할 때가 뭐예요? 그냥 막 살 때죠. 생각 없이 막 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라. 그런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막 집어 던져서 쌀 시세가 완전 작살날 때라는 거예요. 즉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마음의 이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걸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가능한 거지. 그런 것을 이겨내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꿋꿋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고수의 반열로 가겠죠. 시장이 잠깐 뻘쩍뻘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알이 가슴 된 가슴을 한 번 더 쪼이게 만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로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확 빠진다. 그럼 빨리 그때는 무조건 막 쓸어 담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넣으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살 종목을 지금부터 선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떤 종목 그래 이거 좋으니까 사야지하고 딱 관심 딱 가지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확 온다. 그러면 그날 그냥 싹 사버리는 거예요. 저번처럼 여기 빠졌었을 때처럼 거래소 코스닥 완전 90% 이상 종목이 다 빠져버렸죠. 이번에 또 90% 95% 막 확 빠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 그냥 싹 쓸어 담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오면 좋은 거고요. 그렇게 오면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냈나봐. 너 없는 하루가 왜 그리